지금도 동영상 보고 할 수 없다. 자, 오늘은 몇 페이지냐? 여러분 지난 시간에 기후까지 했었고 오늘 해야 될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페이지 몇 페이지를 펴느냐라고 하면 51페이지. 51페이지를 펴는데 오늘 할 내용 중에는 사상가가 또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 난이도도 상당히 높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먼저 51페이지 보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기후, 그쵸? 기후를 갖다가 살펴봤을 거예요. 그래서 5가지 기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살펴봤고 그 다음에 오늘 살펴봐야 될 거는 51페이지에서 기후가 아니라 오늘은 뭐 살펴봐야 됩니까? 라고 하면 지형이에요. 지형. 자, 지형에 따라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살펴볼 텐데 거기 보니까 지형은 뭐 교통과 산업 등 51페이지씩 온 친구들은 51 뭐 교통과 산업 등 인간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시험에 나올 것은 뭐만 기억하면 됩니까? 라고 하게 되면은 지형에서 두 번째 나와 있는 산지 지형만 좀 기억하면 돼요. 산지 지형만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오게 되는데 산지 지형은 당연히 산악이기 때문에 산지기 때문에 인구는 당연히 적고 인구가 적고 농사 짓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주 이건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그래서 산악지형은 당연히 인구가 적고 근데 농사 짓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주로 이 산지지형은요. 산지에 농사를 짓는데 주로 밭농사를 갖다가 짓게끔 되어집니다라고 해서 주로 밭농사를 많이 지어요. 산지지형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주로 밭농사를 짓는데 어떻게 짓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은 주로 밭농사를 짓는데 예외적으로 아시아 지역에 몬순 계절풍 지대에는 어떤 농사를 짓느냐라고 하면 계단식 논을 만들어 가지고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논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무슨 농사예요? 벼농사지, 그렇죠? 벼농사를 갖다 짓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디입니까? 라고 하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을 찾아라라고 하게 되면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쌀 농사를 상당히 많이 짓는데 밭농사가 주를 이루지만은 몬순 계절 풍지대에는 예외적으로 계단식 논을 만들어서 우리가 논농사를 갖다가 짓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져요. 그런데 이건 아주 예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험에는 산지 지형에서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것은 무엇이 나옵니까? 라고 하게 되면 거기 보니까 동그라미 4번이 중요해요. 적도 부근의 안데스 산맥 이름도 기억해놔야 돼. 적도 부근의 안데스 산맥과 고산지대에는 이렇게 나왔는데 그 갖다가 우리가 기후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무슨 기후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 고산기후라고 얘기해요. 고산기후 해가지고 고산기후 지역이 예외적으로 출제가 되는데 여기는 이 고산기후 지역은 고산지대이면서도 산악지대인데 고산지대이면서도 인구가 많다. 그러니까 산악지대는 대부분 인구가 적으나 고산기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산지대이지만은 인구가 많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왜 인구가 많으냐라고 하면 이유를 대봐라라고 하면 이유는 연중 거기 나온 것처럼 우리 교재에 나온 것처럼 연중 우리나라 치면은 연중 봄과 같은 날씨입니다 라고 해서 연중 봄과 같은 날씨로서 이 고산기후 지역에는
예외적으로 인구가 많이 삽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지도상으로는 어떻게 그려집니까? 라고 하게 되면 우리 지난번에 지도에서도 봤었지만은 몇 페이지에서 지도를 봤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앞에 44페이지를 봤었을 거예요. 44페이지를 보게 되면 고산기후 지역입니다 라고 해서 빗금친 부분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빗금친 부분으로 나타나는 지역들이 있는데, 자, 아시아 지역을 봐봐요. 아시아 지역 어딘지 알겠지? 그렇죠? 55페이지 아시아 지역에 빗금친 곳이 있어. 아시아 지역에서 빗금친 지역은 어디를 적으면 됩니까? 라고 하면 주로 네팔이에요. 네팔. 아시아 지역 하게 되면 주로 네팔을 갖다 얘기해. 그럼 아시아 지역에서는 네팔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팔 하게 되면 뭐 에베레스트 산 이렇게 생각해서 고산기후 지역인데, 물론 에베레스트 산에는 인구가 적겠지. 그러나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 이런 데에는 연중 봄과 같은 날씨이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거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건 이 부분이 주로 많이 나와요. 이 부분이 바로 안데스 산맥. 주로 이 부분이 안데스 산맥입니다 라고 해서 남아메리카 지역을 갖다가 선생님들이 많이 출제합니다. 그리고 교육청 평가원에서도 모의고사 때 반드시 100% 남아메리카 지역의 안데스 산맥을 100% 출제할 겁니다. 무조건 출제가 되어진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요게 출제가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요 부분만 생각해.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산맥 요 부분을 갖다가 체크를 해주면 되는데, 주로 페루라든지 칠레, 그 다음에 볼리비아 지역의 고산지대는 여기는 연중 봄과 같은 날씨가 나타나는데, 자, 여기에 문명이 발달됐다라고 하는 거, 문명 발달 요거 꼭 기억하세요. 문명 발달하게 되면 고산기후를 갖다가 이야기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어떤 문명이 발달했느냐라고 하면 잉카 아즈텍 문명이 발달했습니다라고 해서 잉카 아즈텍 문명 나오게 되면은 무조건 시험에서는 고산기후의 남아메리카 지역의 안데스 산맥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왜 사람들이 살기가 인구가 많다고? 연중 봄과 같은 날씨. 그래서 고산기후인데 산소도 부족하고 하지만 연중 봄과 같은 사람이 살기 아주 좋은 날씨이기 때문에 고산기후지만은 예외적으로 사람이 많이 거주한다 라고 해서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안데스 산맥을 꼭 기억해놔야 돼요. 자, 지역은 네팔까지는 그냥 상식적으로 아시아 지역의 네팔도 고산기후지만 사람 많이 사. 네팔 바로 위가 어디였어요? 몽골 지역이었죠. 몽골 지역은 무슨 기후였었지? 건조기후지면서 스텝 기후였었죠. 스텝, 초원, 그쵸? 유목민들. 그래서 생각하는데 네팔은 절대로 건조기후가 아니야. 건조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네팔은 고산기후를 갖다가 이야기하는데, 네팔에는 고산기후로서 고산기후로서 사람들이 꽤 모여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생각해주고, 근데 시험에는 네팔보다는 방금 얘기했던 안데스 산맥, 그쵸? 문명 발생지 잉카 아즈텍 문명과 발생해서 요 부분이 더 출제가 잘 되니까 요것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지역은 많이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것만 기억해 주면 돼요. 뒤로 넘기세요. 자, 그래서 이제 52페이지로 가게 되면은, 자, 52페이지 가게 되면 해안 지형이 나와요. 자, 해안 지형 나오는데 해안 지형은 상식입니다. 당연히 항구 도시 발달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뭐 갯벌이라든지 뭐 염전이라든지 이런 거 발달하다 보니까 시험에 나오게 되면 이건 절대로 틀리지가 않아요. 근데 뭐만 기억합니까? 라고 하게 되면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에 거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 하나만 기억해 두는데, 오스트레일리아의 대보초 해안이다 라고 하는 거 꼭 박스에도 나와 있죠. 오스트레일리아의 대보초 해안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기억을 해놓을 것. 오스트레일리아의 대보초 해안이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 그런 키워드를 뭘로 기억합니까? 라고 하게 되면 대보초 해안 하게 되면 산호초 끝. 산호초 나오게 되면 무조건 오스트레일리아의 대보초 해안입니다. 라고 하나 정도만 기억해 두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주로 뭐냐? 라고 하면 끝. 요것도 관광지. 그렇죠? 산호초 해안이다 보니까 뭐 스노클링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해변에 위치한 하나의 관광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만 하나만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 자체가 자, 두 가지가 나오는데 화산지형이 나올 거예요. 화산지형이 시험에 나올 텐데 화산지형은 하나밖에 안 나와요. 어디가 나옵니까? 라고 하면 아이슬란드. 화산지형 하면 아이슬란드만 기억해 주면 돼. 자, 화산지형 하면은 아이슬란드만 기억해라. 자, 아이슬란드는 무슨 기후였으면 기후로 따져라 라고 하면 기후로 따지면은 기후는 한대 기후였어요. 그렇죠? 냉대가 아니야. 한대야. 그래서 사람이 살기가 상당히 힘든 곳이 바로 아이슬란드다라고 해서 뭐 얼음의 땅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추운 지역이 한대 기후가 되는 아이슬란드가 되어지는데 아이슬란드 하게 되면은 우리 지난주에 한 적이 있습니다. 겨울에 관광지로서 뭘 볼 수 있다? 오로라. 그렇죠?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오로라를 갖다가 볼 수 있어요라고 하면 지도에서 아이슬란드를 찾아야 돼요. 근데 아이슬란드는 화산 지형이거든. 화산 지형인데 여기서 하나 더 이제 체크해야 될 것 자체가 바로 뭡니까라고 하면 화산 지형이기 때문에 지열이 높아요. 땅 속에서 아직도 마그마가 활동하기 때문에 52페이지 마그마가 활동하기 때문에 지열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하나만 기억. 간헐천. 그래서 밑에 그림도 나와 있을 거예요. 간헐천 그림 보여줬죠? 물기둥 솟는 거. 지열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압력에 의해서 물기둥이 솟아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아이슬란드입니다라고 해서 간헐천이 나와요. 자, 근데 우리 교재에는 지금 칼라로 나와 있지만은 수능도 흑백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교육청 시험, 학교 시험도 다 흑백이다. 그러면 간헐천인 걸 찾아라라고 하게 되면 무엇만 체크하면 됩니까? 라고 하면 그림에서 물기둥 찾아내면 돼요. 물기둥 찾아내면 무조건 이것은 아이슬란드의 화산 지형을 갖다가 얘기한다. 물기둥이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땅 틈 속에서 지열이 높기 때문에 부글부글 끓다가 확 솟아나는 그렇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아이슬란드의 간헐천이라고 해서 그림으로 출제가 되어지니까 요 점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갖다가 꼭 해놔야 하나만 기억해 놓으면 돼요. 지금 뉴질랜드에도 거기 교재를 보니까 뉴질랜드에는 쌤 지열 발전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라고 하는데 맞아. 뉴질랜드도 화산 기후이기 때문에 화산 지형이기 때문에 지열이 높아서 지열 발전할 수 있는데 이건 사진으로 못 내요. 사진으로 내지 못하니까 그냥 뉴질랜드 하면 지열 발전 땅속의 온도 가지고 전기 만들어내고 발전소로 사용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요 정도만 체크. 근데 요거는 반드시 기억. 간헐천은 사진 가지고 출제합니다. 그래서 간헐천 모습 보여주고 세계 지도 주어지고 이곳이 어느 지역인가를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 지역과 관련됐을 때 반드시 오로라 또는 백야 현상, 한대 기후다 라는 것까지도 같이 연결을 시켜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석회암지대입니다. 석회암지대는 별 5개. 별 5개. 자, 이 지형을 무슨 지형이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 석회암 지형을 카르스트. 석회암 지형을 카르스트 지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보면 되는데 자, 석회암지대 하게 되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라고 원래대로 얘기한다면 원칙대로 얘기한다면 이 석회암지대는요. 석회암지대 원칙대로 얘기한다면 무엇이 나타나느냐라고 하면 용식작용이 나타나요.
선생님들이 수업하시면서 용식작용을 말씀하실 거예요. 용식작용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용식작용은 뭐냐라고 하면은 지하수가 석회암을 갖다가 석회암을 서서히 녹이는 작용을 갖다가 우리가 용식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석회암을 지하수가 서서히 녹이는 작용을 갖다가 용식작용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무엇이 나타납니까? 라고 하면 주로 동굴이 나타나요. 그래서 주로 동굴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석회암 지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예를 들게 되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석회암 지형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것이 어디입니까? 라고 하면은요, 충청북도의 단양과 그 다음에 강원도의 영월 지역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용식작용이 나타나는 석회암지대입니다. 단양이나 영월 가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단양 영월은 쉽게 가지를 못할 거예요. 여기서는 관광지로서 좀 유명하긴 한데 단양 영월을 갖다가 여행 가기가 쉽지 않은데, 단양 영월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무슨 공업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시멘트 공업입니다. 그래서 시멘트 공업 나오면 무조건 카스트죠. 무조건 석회암지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영월 단양지대. 절대 지도로 안 물어. 지도로 안 물으면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지도를 묻지 않고 그냥 영월 단양 지역이 시멘트 공업이 발달되어 있고 여기에 동굴이 무지 많아요. 그래서 관광지로 아주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영월 단양 석회암 동굴인데, 그래서 여기서 아름다운 무엇을 볼 수 있느냐라고 하면 종유석과 우리가 흔히 아는 석순을 갖다가 관광지로 개발해서 동굴로서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자, 절대로 동굴했을 때 제주도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 제주도는 우리나라 제주도 석회암지대일까 화산지역일까? 제주도는 화산이에요. 그래서 제주도는 화산지형.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화산지형을 찾아봐라라고 하면 제주도와 울릉도입니다. 제주도와 울릉도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화산지형이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 동굴을 볼 수 있어요라고 하면 큰일 나. 제주도는 석회암 동굴이 아니라 제주도는 무슨 동굴입니까? 라고 하면 제주도는 용암 동굴이에요. 용암이 빠르게 굳어가는 그 온도 차이에서 만들어진 동굴이 용암 동굴인 것이지 석회암 동굴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절대로 제주도는 카르스트 지형이 아니다. 우리의 카르스트 지형은 뭐만 생각하라고? 단양, 영월만 생각하면 돼. 그런데 동굴이 일반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사진을 봐보세요. 두 군데를 보여줄 겁니다. 하나가 어디냐라고 하면 베트남의 할롱베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가 하롱베이 하는 건데 베트남의 할롱베이 사진을 봐봐요. 동굴이 아니죠. 섬이야. 그렇죠. 섬처럼 여러 개가 나타나 있어. 그럼 무조건 카르스트 지형, 석회암지대, 그 다음에 베트남 할롱베이 꼭 기억해놔야 돼. 이게 100% 출제가 돼요. 베트남의 할롱베이가 이게 100%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해놔야 됩니다. 지하수가 석회암과 만나면은 녹여서 동굴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오히려 서물처럼 이런 모양을 만들어냈다라고 해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걸 화산지형처럼 봤다. 야,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이런 섬들이 이렇게 생겨난 거 아닌가. 우리나라 울릉도처럼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지를 조사해 보니까 놀랍게도 석회암이다. 근데 동굴이 만들어지지 않고
이렇게 몇 개의 섬처럼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로 베트남의 할롱베이예요. 그래서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봐라, 사진에서 섬 모양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여러분들 베트남의 할롱베이를 적어요. 그럼 할롱베이 시멘트 공업이 발달되어 있느냐? 석회암지대니까. 시멘트 공업은 우리나라에서 발달된 거고요. 할롱베이는 무조건 관광지입니다. 세계 최대의 관광지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반드시 할롱베이는 한 번은 가볼 거예요. 해외여행 간다라고 하면 할롱베이는 반드시 한 번은 가볼 텐데 나도 베트남 갔을 때 할롱베이를 가본 적이 있는데 이 베트남은 좀 희한한 국가야. 아직까지도 베트남 사회주의다. 사회주의인데 내 베트남에서 깜짝 놀랐던 게 신호등이 없어요. 그래서 가이드한테 물어봤는데 길 건너려면 어떻게 건너면 돼요? 그냥 건너세요. 아니 무단횡단 아니었더니 신호등이 저기 있는데 저기까지 가서 걸어야 되네. 아주 큰 거리 그냥 건너시면 돼요.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라고 했더니 베트남은 사고가 나게 되면은 차가 우선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건널 때 차가 이쪽으로 오면 차 이렇게 뻔히 보고 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가 알아서 쓸 것이다. 반쯤 간다면 그 다음에 이쪽을 보고 이렇게 걷게 되면은 차가 쓸 것이기 때문에 신호등 찾으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그냥 건너가라. 경찰이 있는데요. 예, 경찰도 다 이해한다. 그리고 베트남은 희한한 게 뒷차가 앞차를 받았어. 그럼 우리나라는 누구 책임이야? 뒷차 책임이죠. 베트남은 앞차 책임이에요.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래서 앞차가 처벌받는다. 그 얘기 듣고 황당하더라고요. 근데 더 황당했던 것은 베트남 하노이 수도에서 할롱베이까지가 약 240km다. 오전에 수업하니까는 이 친구 가봤는지 이걸 알더라고. 한 240km면은 가면 한 2시간 조금 더 걸리겠죠. 고속도로 평균 시속이 100km니까. 근데 내 기억으로 6시간이 넘었어요. 그때 오전에 수업할 때 친구는 선생님 맞아요. 최고 속도가 40km예요. 네, 베트남 고속도로가 최고 속도가 40km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갈 때 열불이 나가지고 기사한테 팁을 더 줄 테니까는 가자. 이게 뭐냐? 그랬더니 no. 큰일 나. 얘기하는데 교통경찰한테 속도 위반으로 걸리면은 면허증을 달라고 한대. 그럼 구멍 하나 뚫는데. 한 번 걸렸다 그 뜻이야. 근데 또 걸리면 구멍 하나 더 뚫는데. 2번 걸렸다 그 뜻이야. 3번째 걸리면은 구멍 뚫지 않고 그냥 면허증 뺏고 그 다음에 차량도 뺏고 바로 감옥에 집어넣는다. 근데 고속도로 가는 동안에 교통경찰이 차량 속도 측정하는 거 이것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래서 가이드한테 물었는데 교통경찰이 속도를 어떻게 알고 과속인지 아닌지 잡아내느냐 했더니 살짝 그 느낌이래. 저거 좀 빠른데? 그러면 세운대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어기게 되면은 그게 바로 교통법 위반으로 큰 처벌을 받기 때문에 얘네들이 속도를 준수해서 갈 수밖에 없다. 또 하나 고속도로 가다 보면 시골길 가다 보면은요 오리떼가 고속도로를 지나가요. 그럼 멈춥니다. 오리가 다 지나갈 때까지. 난 깜짝 놀란 게 오리 2마리가 고속도로 가운데에서 우리 차를 빤히 쳐다보고 움직이질 않아요. 크락션도 울리지 않고 버스 운전사가 내려서 오리를 저쪽으로 몰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운전하고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6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지금도 아마 그럴 거야. 사회주의 국가는 잘 변하지 않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푸짐한 짓 하죠. 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 자, 그래서 할롱베이는 무조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선생님들이 뭘 출제하느냐라고 하면 중국에, 그래서 내가 교재에도 적어놨어요. 중국의 장각에도 하나 체크해요. 최근에는 선생님들이 중국의 장각에도 출제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 중국의 장각에 엄청나게 높은 산이 있어요. 엄청나게 높은 산이 있는데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용식작용에 의해서 절벽을 깎아버린 겁니다.
수만 년 동안의 용식작용이 생기면서 동굴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산과 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 산을 깎아버려 가지고 하나의 엄청난 절벽으로 만든 것이 중구의 장각입니다. 이 중구의 장각에도 최근에 관광지로서 아주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요. 홈쇼핑 보다 보면은 특가로 오시겠습니다 라고 선전하는 게 중구의 장가게입니다. 이 중구의 장가게가 아바타 영화의 촬영지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자연 밀림, 자연 숲이 우거진 곳인데 수만 년 동안의 용식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엄청난 기암 절벽들로 이루어진 석회암지대예요.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장가했을 때는 아바타 영화 개봉되기 전이었는데 갔다 온 다음에 아바타 영화가 개봉됐거든.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다시 장가기가 너무 아름다워서 다시 한번 가봤더니 거기에 써 있더라고요. 아바타의 촬영지였던 곳 할렐루야 산입니다 라고 해서 명칭이 적어질 정도로 그렇게 유명해진 곳이 바로 장가기입니다. 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고산 지형인 줄 알았는데 이 지형이 다 뭐냐라고 하면 다 석회암에 의해서 요 중구의 장각에도 이 높은 산이 다 무슨 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냐라고 하면 용식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근데 중국의 장각에는 사진으로 출제가 안 됩니다. 교과서에도 중국의 장각에는 사진이 없어. 할롱베이는 사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할롱베이가 그래서 100% 출제가 됩니다. 모든 통합사회 교과서에 할롱베이는 다 사진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할롱베이를 갖다가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튀르키예. 옛날에 터키라고 불렀던 튀르키예 지역에 무엇을 생각합니까? 라고 석회와 당구라고 나왔는데 명칭 기억하세요? 파묵칼레. 명칭 거기 교재에 적혀 있어. 파묵칼레 꼭 요것도 명칭 기억해놔. 석회암 지역에 파묵칼레다라고 해서 튀르키예 파묵칼레가 나와 있는데, 자, 근데 여기는 석회화 단구라고 나왔어요. 단구. 그러면 단구가 한자어인데 단구가 뭐냐라고 하면 계단 플러스 언덕이 합쳐진 표현이 단구야. 계단 플러스 언덕이 합쳐진 표현이 단구다. 그러니까 석회암 지역을 물이 녹여가지고 계단처럼 만든 언덕처럼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그림 봐봐요. 네 번째 그림에 석회와 단구라고 나와 있잖아. 그게 바로 파묵칼레입니다. 튀르키예 파묵칼레를 갖다가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시험에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찾습니까? 그러면 단구, 계단 언덕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뭐만 체크하냐면 요것만, 계단. 지형을 물으면서 계단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게 되면 100% 모든 교과서에서 튀르키예의 파묵칼레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이다. 무슨 지역이라고? 석회암 지역이다. 석회암 지역 해가지고 여기도 아주 유명한 관광입니다. 그래서 튀르키예 석회와 단구가 계단 플러스 언덕. 여러분 뭘 초점에 맞추나? 계단 모습이 나와서 그럼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카르스트 지역. 여기가 어디에 무엇이냐라고 하면 튀르키예의 파묵칼레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보세요. 내신에서는 지명을 주관식으로 냅니다. 수능에서는 주관식으로 내지 않지만 내신에서는 주관식으로 낼 수 있어요. 그림 주고 나서 이 지형의 특징과 지역명을 적어라 라고 하면 섬이 여러 개 나왔다. 베트남, 할롱베이,
카르스트 지역, 끝. 석회암지대. 계단 모양이 나왔다? 그러면은 석회암지대, 카르스트 지역, 튀르키예의 파무칼레, 끝. 내신에는 반드시 낼 거예요. 오케이. 요것만 기억. 선생님, 빙하지형 출제되나요? X. 빙하지형은 출제가 되지 않는다. 빙하지형은 왜 출제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아까 얘기